아우 됐어. 아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지식이 고프시다면 꼬리곰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잘 됐습니다. 모든 지식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아 오늘도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언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훈이는? 저는 맛있는 걸 든든하게 먹고 그렇지. 과하지 않고 적당히 배부른 상태에서 딱 이불 속에 누워서 딱 이러고 있는 순간 그때 이제 발 이렇게 발박수 치면서 이제 막 이거지만 나 너무 행복해. 지금 혼자 좋지. 있는데. 네. 너무 좋지 그럴 때. 예. 저는 딱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문을 열 때 이러면서 달려오는 우리 맞습니다. 딸을 보는 그 순간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행복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오 증후군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오, 맞아. 좋은 차 사면 행복할 거야. 오, 맞아. 집이 넓어지면 행복할 오, 거야. 맞아.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는데 자꾸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은 불행하지만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를 가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어도 예. 사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내일도 이렇게 자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없으면 그러니까. 불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이. 맞아요. 뭐 욕심을 버리라, 목표를 버리란 말이 아니라 행복을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땡겨 오려고 막 그런 생각까지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순간의 행복을 이제 정립하여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참자, 견뎌내자 이런 생각을 경계하시라라는 좀 제 주제에 감히 이런 조언을 드려봤네요. 예. 저도 오늘 퀴즈 푸는 이 순간에 집중해서 그래요. 나 지금 따뜻해. 지난번 강남보다 더 좋아졌어. 스튜디오도 좋아졌고 예. 나 오늘 양말도 주황색 양말 신고 왔어. 나 행복해. 여러분들도 행복과 지식 같이 오늘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로는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관리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부문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활에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가 촉진시킨 헬스케어 시장의 흐름과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많이 생겼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막 그런 어플도 있고 네. 많이 생겼더라. 왜 난 안 도와주지? 왜 갑자기? 처음에 좀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그래, 영양제, 가볍게. 영양제, 콜.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 영양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거나 신체의 빠른 회복이 필요할 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영양 성분을 배합하여 정제나 음료의 형태로 만들어진 영양제를 복용하는데요. 그중 비타민은 대표적인 영양제의 하나이죠. 하지만 비타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에 관련된 속담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담이요?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을 비유하는 속담으로 배 먹고 뭐 하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은 어떤 행동일까요? 배가 소화에 굉장히 도움되지 않습니까? 배 먹고 똥 싸기. 그렇지. 쾌변하기. 정말로요? 정답이다. 아닙니다. 속담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처음 들어보는 속담인데. 나도. 배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럼 배의 효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배 먹고 노래 부르기? 왜 배즙 도라지 목에 좋고 이 닦기. 정답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한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과, 배 그래서 아삭아삭한 거에서 이게 효과가 다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로 배는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배 먹고 이 닦기. 이를 닦는 게 낫지. 뭐 배를 먹으면서 효과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그래. 찝찝해요 뭔가. 잘 못 맞췄어. 아쉬워. 그래서 만성질환 한번 가볼까요? 만성질환 한번 가볼게요. 만성질환. 만성질환. 고질병이죠? 우리의 고질병은 뭘까? 퇴행성 무릎, 퇴행성 무릎. 맞아. 퇴행성 관절염. 오랜 기간을 통해 발병해 계속 재발하는 것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이나 환경오염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흡연이나 지속적인 과음과 같은 생활 속의 변인도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음 후에 숙취에 시달리며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또다시 과음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야, 우리에 관련된 문제야. 우리의 문제야. 예, 다시는 술 안 먹는데 내가 술 먹으면 진짜 삐리리다 이런 얘기 했었지. 네, 근데 했습니다. 곧 또 마시잖아. 아, 얼마 안 갑니다. 야, 우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잘 맞힐 수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 미국의 기자 웬디 노스컷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멍청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자신의 번식 능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인간의 고급 유전자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 다윈상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나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2020년 다윈상을 받은 사람은 겨울에 후지산을 등산한 스트리머의 일본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 상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후지산 등반하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뭐지? 나는 후지산 노천탕을 가겠습니다 하고서 온천 가는 옷차림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아, 떨어져서 죽는 거를 BJ로 생중계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죽을 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와, 이거 핸드폰을 정말 촬영을 합니다. 똑똑했다. 정말로. 핸드폰을 촬영을 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떨어지면서 막 손으로 날 살려야 되는데 끝까지 나를 촬영하다가 죽은 거예요. 정답입니다. 와, 근데 정말 멋있었어요. 와. 생중계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도구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도구를 팽개치고 핸드폰을 잡고 끝까지 촬영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뭐 사고인데 어쨌거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휴. 네. 다음 문제. 고령화 사회 한번 가볼까요? 고령화 사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고령화 사회란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장수의 비법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불가리스. 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특별한 환자가 화제였는데요. 영국 머시사이드주의 한 요양원에 사는 메리 니컬슨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불과 12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나이가 올해 106세라는 것인데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우유와 이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견과류 중에 하나죠. 아니에요? 원래 요거는 원래 이제 조금 위트와 이제 그걸 위해서라면은 우유와 담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맞죠? 역으로 우유와 와인. 와인 아닙니다. 아, 그럼 술이다. 술은 맞아. 우유와 위스키. 정답입니다. 아, 진짜 감히 이제 형님이 야. 이제 거의 촉이 야. 진짜 물에 그러니까 완전 너가 이게 약간 위트 역으로 간다라는 걸 찝어주고 바로 간 거지. 담배와 술. 와. 와. 할머니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태어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두 차례의 팬데믹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는 지방을 빼지 않은 우유와 밤마다 조금씩 마시는 위스키가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주하면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이제 주제 순서는 이제 그러자. 주제와 진위와 훈입니다. 그러자. 주제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적인 기계가 되었죠.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해 맥박이나 혈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이나 부가적인 기기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의 사용을 분석해 감정 상태나 우울증, 불면증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질병의 유무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때 데이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감정 상태나 질병의 유무를 스마트폰 사용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알아낼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스마트폰의 조도? 아닌가? 아,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눈 깜빡인 정도. 아. 뭐 들어가는 사이트? 아니겠죠? 맞나? 어디에 얼마만큼 접속해 있느냐?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접속해 있느냐? 어떤 시간대 어디에 주 사이트에 들어가 있느냐? 거의 다 왔죠? 네, 비슷합니다.
아, 좋아요 누른 거의 기준. 좋아요 누른 아, 이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던 거? 아닌가요? 보자. 이거 찬스 가자. 아, 이거 찬스 가겠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 찬스 가지 말까요? 다 왔어요? 쓰긴 아까워요? 감독님 갈까요? 찬스? 하지 마요. 오! 감독님도 아쉬워하실 정도로 우리가 왔나 봐.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업로드 게시물.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우리가 인정 못 합니다. 네. SNS 사용 유무. SNS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 야, 되게 쉬운 거였네. 네. 아주 기본이었네요. 아, 왜 너무 쉬운 걸 놓쳤지? 2015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우울증 증상이 있는지 85.5%의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면 온종일 한두 곳의 장소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하루 동안 방문하는 장소의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재밌는 문제였고요. 이제 마지막 진이와 훈이 저희 가보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건강을 위해 이 열매의 오일을 매일 한 컵씩 마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 오일. 1번 호두, 2번 포도씨, 3번 올리브. 하나, 둘, 셋. 포도씨유, 정답 3번입니다. 올리브유.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감기 기상지수, 2번 낙상 가능지수, 3번 피부질환 가능지수. 하나, 둘, 셋. 감기 아닐 것 같아. 정답 2번입니다. 기적게 틀리고 있어. 계속.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율곡이가 어머니 심사임당을 여의고 건강이 상했을 때 이것으로 만든 죽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근, 2번 전복, 3번 두릅. 하나, 둘, 셋. 전복 아닐까? 정답 1번 연근입니다. 제가 오늘 감이 좋네요. 아, 나는 다 틀리지. 이런 경우도 또 되게 여러 번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안으로 이것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료에 따라 프락토, 갈락토 등으로 분류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일리톨, 2. 꿀, 3. 올리고당. 하나, 둘, 셋. 꿀 아니야? 정답 3번입니다. 올리고당이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 틀려야지. 피로회복제의 주 성분인 타우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오징어에 많이 있어. 1.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준다. 2. 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3. 식물에도 풍부하다. 하나, 둘, 셋. 근육 생성이 좋아. 타우린. 정답 2번입니다. 아싸, 다 틀렸다. 좋은 겨울나기 제1탄 따뜻한 수면 양말. 봄이잖아요. 근데 봄 지금 꽃피는 이 계절에 지금 뭐 수면 양말을 줘? 아, 양이 뚱뚱해졌어요. 제가 양띠예요. 양이 뚱뚱해졌어요. 아이 귀여워. 따뜻하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야, 너 이따 강의 들을 때 따뜻해서 좋겠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혹시 두 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평균 수명.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새? 75세? 여자 84, 남자 78.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찍으신 거죠. 맞아.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82세 정도예요. 82세. 예전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이 환갑이 넘어갔다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게 되면 5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게 된 거죠. 네. 이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 연장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IT 회사 하나가 뛰어들었었습니다. 구글? 네, 구글. 구글이 뛰어들었어요. 구글이 뛰어들어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 늘리겠다. 네, 사람의 수명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리 구글이지만 네. 500살까지 사람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DNA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아프기 전에 안 아프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500살이면은요. 네, 뭐 쉽게 계산이 안 임진왜란도 되는 전입니다. 임진왜란도 그러네, 나기 그러네. 전이에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또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 사람이 안 아파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헬스케어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헬스케어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결제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 예방 조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병원을 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료하러? 그쵸 내가 아파서. 예. 두 번째는요? 예방? 검사 받으러. 그쵸 검사 받으러 아플까봐. 아플까봐. 하나가 더 있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니까. 아.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아플까봐 가는 게 예방이죠. 네. 내가 아프고 가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것들이고. 네. 그러면 혹시 병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처음 가는 동네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집 근처 검색해서. 네. 지금 리뷰 검색해서. 보고 네이버 지도에서 리뷰 보고. 네이버 나- 네이버 네. 리뷰. 과잉 진료 오지네요. 맞아. 불친절하네. 지금 안 가요. 네. 예전엔 전통적으로 물어봤었죠. 어디가 좋냐? 그때 치과 갔다 오셨다면서요. 얼마 정도 됐어요? 물어보고 우리끼리. 아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 그래서 검색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처에 병원이 어디가 있을까? 이왕이면 신뢰할 수 있는 걸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바로 굿닥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했어요. 굿 닥터의 약자구나.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근처에 문을 연 병원하고 약국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뭐 열고 있다든지.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애가 갑자기 밤에 아픈데 지금 약국 어디가 문 열었지? 이것도 검색해서 보는 거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알려주고서 말씀하신 친절, 고객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신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똑딱이라는 곳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똑똑딱. 똑똑한 닭. 똑똑한 닭. 이름은 쉽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약간 다 네. 치킨집처럼 지어놨네요. 저희 똑딱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어느 의원이 있고 어느 병원이 괜찮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들은 병원하고 약국들을 자기네 안에 플랫폼으로 가지고 와야 되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셨어요. 왜냐면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병원이 소문나면 근데 이제는 아니죠. 결정권자가 소비자에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고 친절한 병원에 갈 이유가 생긴 거고 그럴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병원을 찾는 단계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아야 되죠. 진료 받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 예약을 했는데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들어가면 1분 30초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비대면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고객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병원은요? 병원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찾아가야죠. 거죠.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네. 왜 찾아가야 되냐면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을까요? 네. 저희들은 집에 있고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면 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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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를 만약에 언컨택트 시대에 디지털 컨택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자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진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가 메디히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냐? 왜요? 아직 국내에서 원격 의료가 허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허용이 안 되어 있었었는데 네. 그쪽은 풀리기 시작했었어요. 어. 일단 정책상에서는 원격 의료는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 시작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 옆 나라 일본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갔는데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라인. 라인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있어요. 네이. 네이버죠. 네, 네. 네이버에서 만든 게 라인이라는 서비스였으니까 그 메신저에다가 이런 플랫폼을 담아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진단을 하는데
의사분들한테 진단을 받을 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진이죠. 암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암이 아닌 경우였구나. 굉장히 가벼운 병이라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나중에 심각한 병인 경우였구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일어난다? 그럼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관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공지능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네. 사람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논문을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오늘 아침에 나온 지식까지도 흡수를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유명한 회사가 IBM의 왓슨이 있습니다. 아. 병원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서비스로다가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네요. 그렇죠.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는 좋은 비서가 생긴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 뭐가 등장했느냐? 우리나라 서비스가 등장했어요. 닥터 앤서가 등장했어요. 닥터 앤서? 닥터 앤서. 이름 쉽게 짓죠? 네. 닥터 앤서입니다. 여기 참여한 기업만 해도 21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25개 병원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하고 8개의 중점 질환만 측정을 해주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94% 정도 질병을 예측을 합니다. 와. 그리고 치매 예측하는 것들을 뇌 영상을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80% 이상의 정확도로 들어간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나중에 99% 가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되면 병원에는 써놓는 거죠, 플랜카드로다. 우리는 뭐 왓슨이랑 우리는 닥터 앤슨이랑 같이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계속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쪽 분야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자 병원에 갔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진단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럼 나 약을 탔었죠. 약을 타고서 이제 나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모니터링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봐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니 약을 먹으라고 분명히 권해드렸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면서 네. 약을 2번 딱 먹고 나서 괜찮아요 이제. 맞아요. 그럼 나머지 약은 약통에 넣어두고서 나중에 아프면 유통기한 지나면 또 먹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이래서 생긴 서비스가 뭐냐면은 약 배달? 로고가 아마존. 들려있죠. 그렇죠. 살인미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약을 정기 배송해준다. 와우. 약을 정기 배송해서 드실 만한 게 비타민, 영양제. 영양제도 있고 혹은 지속적으로 양을 드셔야 되는 혈압 환자분들이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뇨. 병원과 당뇨 같은 네. 경우에도 병원 가서 잠깐 검사를 받으니까 이 부분을 원격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약국하고 제휴를 맺어서 정기 배송을 시킨다. 정기 배송? 이거 아마존이 잘하는 거거든요. 배송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아마존이 예전에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이 필팩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약을 정기 배송시켜주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요. 필팩에 들어가서 이번에 주치 병원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 약을 계속 배달을 받아야 된대요. 신청서를 넣고 나서 그전에는 A라고 하는 약국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필팩이라는 데에서 A 약국에 연락을 해서 처방 좀 보내달라. 앞으로는 이쪽에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작년 말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있어요. 벌써요? 네, 있어요. 스타트업 한 군데에서 배달 약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와, 이름 잘 심플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제재에 걸려 있습니다. 의료법으로. 잘못해서 잘못된 의약품이 갔을 경우에는 생명에 직결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도 예전에 우리 타다, 소카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편의성이 문제냐, 먼저냐, 아니면 건강을 생각하는 게 먼저냐 이쪽의 문제로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흘러갈지. 예. 자, 마지막 결국엔 모니터링입니다. 네. 약은 계속 먹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에 개인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전이었으면 의사분들한테 매일같이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오늘 뭘 했었었고 운동은 어느 정도 했었었고 운동 좀 더 하시라니까요. 전화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숨길 수 없는 데이터가 손목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개인들이 그 비싼 장비들을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사요. 제일 비싼 와치 중에 하나 애플워치 40만 원 넘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고 샀죠. 네. 여기다가 이 시장을 평정한 게 하나 나왔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샤오미에서 밴드? 미밴드가 나왔었죠. 그렇지. 자, 이런 사이즈잖아요. 네. 영업하시는 줄 알았어, 갑자기. 네, 이게 미밴드인데 미밴드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이 팔렸어요. 예. 많이 팔린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싸니까. 싸니까. 싸서. 3만 원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4만 그쵸. 원대? 이 시장을 박살을 냈었던 이 시장에서 승자가 된 게 가격으로 승자가 됐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밴드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작년에 삼성 밴드 갤럭시 P2를 저렴하게 나눴죠. 4만 원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성능하고 애플워치하고 거의 동일해요.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디자인만 차이가 있다 뿐. 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는 의사들한테 쉽게 전할 수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료계에서는 사실 이거를 공짜로 줘도 우리한테 남는 건데 그럼요. 이 다 데이터니까 이게 또 IT 쪽에서 또 판매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땡큐네요 서로.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중간에 회사가 하나 더 들어가요. 네. 이런 데이터를 제일 원하는 회사. 우리의 건강 데이터. 보험사들이죠. 와우. 보험회사에 원하는 것들이죠. 그 그렇네. 데이터.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더라도 요율 산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지금 엑셀 파일 넣고 돌리듯이 하는 거거든요. 30대 남성이고 어. 체중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이쪽은 좀 위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수면 측정, 하루에 뭘 먹는지, 칼로리 형성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자, 이걸 통합하게 되면 회사가 등장할 수 있겠네요. 모든 데이터도 받고 예약 시스템까지 해주고 원격 진료도 해주고 거기다가 약도 배달해주고 보험 연계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종합 디지털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토탈 솔루션 헬스케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토탈 솔루션 헬스케어. 네, 지금 국내는 없어요. 국내는 아까 의료법 때문에 등장하지 못하고 곧 등장할 수 있겠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긴 한데 맞아요. 지금은 일단 중국에서는 핑안굿 닥터라든지 알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큰 회사들인데 두 회사 모두 코로나 이슈 덕분에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부터 인기를 얻었었죠. 이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원격 진료의 또 선두주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아예 개인들하고 제휴를 맺은 게 아니라 B2B로 맺었어요. 뭐 병원이랑 기업들하고 맺었습니다. 기업들이랑. 기업에서 예를 들어 뭐 S사라든지 H사라든지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헬스케어 토탈 플랫폼을 제공을 해줄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휴해서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게 헬스케어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픈데 병원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연계가 되어져 있고 데이터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다. 아프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아파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건강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 토탈 헬스케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와 진짜 매번 놀란다. 맞아요. 매번 놀라고 아프지 않게 오래도록 건강한다면 이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저는 정보 인터넷 많이 알고 뭐니 스마트하게 뭐 하는 게 뭐 좀 싸게 사고 뭐 맛집 찾아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건강까지도 스마트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의료 쪽으로도 엄청난 발달과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인복 대표님 덕분에 또 저희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지식과 퀴즈와 강의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